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농업에서의 시장경제의 진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산물 시장 수요의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제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계제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광공업 소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 소비액은 1935년 가격으로 보면 1911년 1억 9,909만 원에서 1940년 18억 3,276만 원으로 9배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소비의 증가는 광공업 소비 구조의 고도화를 수반한 것이었습니다. 1935년 가격으로 보면 경공업 소비액은 1911년 1억 4,732만 원에서 1940년 8억 1,601만 원으로 6배 증가했지만 중화공업 소비액은 1911년 4,816만 원에서 1940년 8억 7,673만 원으로 18배 증가했습니다. 1911년 중화공업 소비액은 경공업 소비액의 33%에 머물렀지만 1940년에는 107%로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성장은 생산 성장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광공업의 자금률 추이는 1911년 61%에서 1915년 75%로 상승한 후 이후 횡보 또는 약간 하락하여 1934년에는 68%가 되고 1930년대 후반에 빠르게 상승하여 1940년에는 82%가 되었습니다. 광공업의 자금률이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에 걸쳐 횡보 또는 하락하게 된 것은 중화공업의 자금률이 하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중화공업의 자금률도 상승으로 반전하였으며 1940년에는 중화공업의 자금률이 경공업의 자금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한국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본이 경험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는 다른 경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중화공업의 자금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경공업의 자금률을 상회하게 된 것은 일본이 경험한 안행형 발전 모델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930년대에 일본의 중화공업 기업이 한국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산업적 생산 능력을 증대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제국은 자원 제약의 문제가 심각해져 군수산업, 생산형 확충 계획 산업, 그리고 민수산업 간의 자원 재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군수물자의 생산으로 자원이 더욱더 집중되면서 민수산업은 물론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마저도 희생하는 방향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산업 자체의 축소 재생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직면한 문제는 식민지에도 나타났지만 그 양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군수 부분이 정책적인 의도와는 달리 기계공업의 기술적인 저수준에 규정되어 왜소하게 남겨진 채 전력, 화학,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이 돌출적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점에서 특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야 한국에서 중화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의 정책적인 집중과 여타 부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였지만 민수 부분의 동향도 일본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민수 부분은 중일전쟁 후에 곧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반해 한국의 민수 부분은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의 급팽창을 뒷받침하기 위해 1940년대 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산물 시장 수요의 고도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무역과 해외 유통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